편안한 자세를 찾아서 앉으셔도 되고요. 몸이 많이 피곤하시다면 누워도 좋습니다. 오늘은 몸을 반듯하게 만들거나 명상을 너무 잘하려고 애쓰시지 말고요.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몸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 발바닥의 느낌은 어떤지, 나의 엉덩이와 등은 얼마나 많은 무게를 내려놓고 있는지를 가만히 느껴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결하지 않아도 그저 이 땅이 나를 잘 받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먼저 기억해 봅니다. 두 손은 무릎 위에 편안하게 올려두시고 천천히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나의 가슴과 배가 부드럽게 넓어지는 것을 느껴보고 잠시 머물렀다가 길게 숨을 내쉬어봅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바깥으로 향해 있던 의식을 나의 몸 안으로 불러들여보고 길게 내쉬면서 오늘 하루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과 그들이 했던 말과 표정과 나에게 보였던 모든 모습까지 잠시 내려놓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해봅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해시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틀렸는지 결론 내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그저 나의 마음속에 비친 관계의 풍경들을 조용히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는 부모의 얼굴을 만나고 자라면서 형제와 가족과 친구와 선생님을 만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누군가의 남편이나 아내가 되기도 하며 또 어느 날에는 우리를 닮았지만 전혀 다른 영혼을 가진 아이들을 만나 부모가 되기도 하고 혹은 직장에서는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도 하고 때로는 오랫동안 함께 할 줄 알았던 사람들과 헤어지기도 하면서 또 잠시 스쳐 지나간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웃고 울고 서운해하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실망하고 다시 용서하거나 때로는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기를 선택하면서 조금씩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혼자서는 나 자신을 온전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서로를 만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울이 없으면 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없듯이 우리 삶에 관계가 없으면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나는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또 나는 어떤 말에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랑 앞에서 마음이 열리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자극할 때는 그 사람이 나에게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지만 깊이 숨겨져 있던 어떤 상처와 욕구와 감정을 만져서 깨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의 그 따뜻한 눈빛 하나에 눈물이 날 때 그 사람이 그 사랑을 처음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그 사랑의 감각을 다시 기억하게 해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내 안에서 무엇을 보여주었고 나는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더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마음속의 공간을 넓게 만들어보고 내쉬면서 나는 왜 그랬을까? 나에게 왜 그랬을까? 왜 나는 또 그랬을까? 라고 반복하던 오래된 질문들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답을 찾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이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차분히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자, 이제 의식을 골반의 가장 아래쪽 꼬리뼈와 회음부 주변에 1번 차크라로 내려봅니다. 아주 예쁜 붉은 따뜻한 빛이
나의 골반 아래에서 천천히 피어나서 다리와 발바닥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상상해도 좋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저 나의 호흡이 골반 깊숙이 내려간다라고 느껴보셔도 좋습니다. 1번의 차크라는 생존과 안정과 소속감과 뿌리의 자리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먼저 만난 관계, 바로 부모와 가족을 통해서 형성된 삶의 기본적인 감각이 머무르는 에너지의 장소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부모의 표정이나 목소리와 손길을 통해서 이 세상이 안전한 곳인지 위험한 곳인지 혹은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지 눈치를 봐야 하는 존재인지를 먼저 배웠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그 위의 부모에게서 받은 두려움과 생존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배운 만큼 견딜 수 있는 만큼 우리를 사랑했기에 그 사랑이 걱정의 말로 표현되기도 하고 혹은 통제가 되기도 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비교와 비난의 모습으로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어머니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하기보다 밥은 먹었니? 옷은 잘 입고 다니니? 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 했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는 다정한 말 대신에 그냥 묵묵히 일하고 책임지는 모습으로 자신의 사랑을 보여줬을 수도 있고요. 마음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채 나한테 왜 그렇게 다정하지 않았는지,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는지 서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서운한 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어린 내가 받지 못했다고 느낀 사랑과 안전을 이제는 어른이 된 내가 정직하게 바라보고 다독여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어린 시절의 나를 떠올려 봅니다. 커다란 어른들의 세계 속에서 사랑받고 싶었고 인정받고 싶었던 나, 눈치를 봤던 나, 혹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내 감정을 숨겨야 했던 그 작은 아이가 있었다면 천천히 옆으로 다가가서 잘 말해줍니다. 네가 잘못해서,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른들도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안에서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최선이 너에게는 충분한 사랑으로 전달되지는 못했구나. 이제는 내가 너를 잘 지켜줄게 라고 잘 말해봅니다. 이럴 때는 이 붉은 빛의 뿌리가 발바닥 아래로 깊이 내려가서 지구와 연결되는 모습을 느껴보세요. 나는 나의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았죠. 그러나 부모의 두려움과 한계를 모두 다 나의 운명으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나의 부모가 보여준 사랑은 감사히 받고 부모가 물려준 불안함, 비교, 자기 비난은 여기서 잘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뿌리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뿌리 위에서 새로운 나무로 잘 자라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의식이 새로운 삶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안전한 느낌을 나의 1번 차크라에다가 잘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의식을 배꼽 아래 2번째 차크라로 천천히 옮겨갑니다. 예쁜 주황색의 빛이 물결처럼 달빛처럼 나의 아랫배를 잘 채우고 여러분의 골반과 허리와 배 주변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을 느껴봅니다. 2번째 차크라는 감정과 친밀감과 이 창조성과 생명의 흐름이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혹은 자녀나 사랑하는 존재를 통해서 깊은 사랑과 어떤 기쁨, 두려움, 그리고 놓아주는 연습과도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혹은 자녀 같은 존재를 키우다 보면 알지 못했던 사랑을 많이 경험합니다. 아이가 아플 때, 힘들어할 때, 혹은 너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아이는 나를 닮은 몸으로 왔어도 나와는 다른 시간과 다른 목적과 다른 감정을 경험하기 위해 온 하나의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도록 뿌리와 날개를 함께 달아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이가 나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내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아이가 내가 원하는 길과는 다른 선택을 할 때는 내가 부모로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고, 아이의 작은 실수조차 세상이 아이를 힘들게 할까봐 두려워서 지나치게 간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아이는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통제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의 부족을 비춰주는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믿는다는 것은 아이가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 자기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존재임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잠시 아이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아주 어릴 때 내 품에 안겨있던 모습도 좋고,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세계를 가진 현재의 모습도 좋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보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나의 뜻대로 만들지 않겠다라고. 너를 보호하되 너의 모든 경험을 뺏지 않겠다라고. 네가 나와 다르게 생각할 권리를 인정하고, 네가 넘어질 때 부끄럽게 만들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리를 내어주겠다라고. 너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를 통해 이 세상에 온 귀한 생명이고, 나는 너를 통해 조건 없이 사랑하는 법과 결국 놓아주는 법을 배우겠다라고. 자녀가 없거나 지금 떠올리고 싶은 아이가 없으신 분들은 내 안에 있는 어린 나를 하나의 자녀처럼 품어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 늘 뒤로 미뤄뒀던 나, 잘해야만 내가 늘 사랑받을 수 있다고만 믿었던 나, 내가 실수할 때마다 심하게 혼냈던 나에게 말해주는 거죠. 이제는 나는 너를 성적과 결과로 평가하지 않을게. 힘든 날에는 잘 쉬게 해주고, 두려운 날에는 내가 손을 잡아주고,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내 안에서 쫓아내지 않을게 라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말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잘 흐르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그 상대의 삶을 대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가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나는 사랑하는 그 존재를 소유하지 않고 사랑을 통해서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라는 에너지를 나에게 심어줍니다. 자, 이제 의식을 명치와 배꼽 사이에 세 번째 차크라로 옮겨봅니다. 아주 밝고 따뜻한 노란빛이 작은 태양처럼 복부 중앙에서 빛나면서 나의 의지와 자존감과 선택의 힘을 깨워주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 차크라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허용하고 어떤 걸 거절할 건지, 다른 사람의 이 시선 속에서도 어떻게 나 자신으로 설 것인지를 배우는 에너지의 자리입니다. 삶을 살면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힘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힘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또 누가 나를 무시하면 갑자기 내 모든 가치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아직 나는 나의 힘을 누군가의 손에 맡기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나를 흔들 수는 있지만 나의 본질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를 이해하지 못하냐는 사실과 내가 이해받을 가치가 없다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가장 최근에 나를 자극했던 그 한 사람을 떠올려 봅니다. 나를 무시한 사람도 되고요. 나와 계속 경쟁을 붙는 사람도 있고, 혹은 나의 노력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거나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렇게 떠올릴 때 나의 몸의 어느 부분이 가장 먼저 긴장하는지를 느껴봅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지, 혹은 목이 탁 막힌다든지, 혹은 얼굴이 이렇게 뜨거워지는지 가만히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태도가 나를 가장 힘들게 했을까? 나는 그 사람에게 무엇을 인정받고 싶었기에? 그 사람이 주지 않은 걸 나는 나에게도 주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누가 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심하게 무너진다면 나는 오랫동안 나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겨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주장을, 의견을 막 심하게 표현할 때 유난히 내가 그걸 참을 수 없다면 어쩌면 나는 나의 욕구를 늘 참아왔기에 그 상대의 자유로운 표현이 불편한 거거든요. 누군가 막 그 나태한 모습을 보고 내가 막 판단을 한다면 나 역시 너무 쉬고 싶은데 나에게는 또 휴식을 허락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관계가 상대가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게 움직이는지를 발견해주는 통로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여기 명치 쪽에 밝은 노란색의 태양을 좀 환하게 비춰봅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해주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의 반응으로 나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사랑받기 위해서 나를 줄이지 않고,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진실을 버리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 무조건 참는 대신 내가 나에게 필요한 경계를 세울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사랑과 내가 지켜야 하는 한계를 함께 존중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의식을 가슴 중앙에 네 번째 차크라로 가져옵니다. 부드러운 초록빛, 따뜻한 분홍빛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나서 앞가슴과 등 뒤까지 넓어지고,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속에서 좀 더 많은 공간이 생기고, 숨을 내쉴 때 오래된 서운함과 나의 방어가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껴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자리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혹은 그 존재를 떠올려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가장 큰 위로를 주기도 하지만 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숨기고 싶은 모습까지 너무 정확하게 비추기도 하는 그런 존재. 밖에서는 친절하고 여유로운 사람도 집에 돌아오면은 유독 예민해지고, 또 다른 사람의 실수는 너그럽게 이해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존재의 그 반복되는 습관에는 왜 아직도 저럴까 하면서 화가 나는 것은 그 관계 안에서 우리가 가장 깊은 기대와 또 가장 오래된 결핍을 함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지 못하는 거를 요구하죠. 내가 나를 충분히 인정하지는 않으면서 가족들이 나를 끊임없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또 내 몸을 잘 돌보지도 않으면서 가족들은 내 외모를 다르게 보지 않기를 바라고, 나의 피로감, 나의 슬픔은 내가 무시하면서 식구들은 또 그거를 잘 알아차리기를 기대하죠. 그래서 서로에게 관심과 배려를 요청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나는 그들에게서 받고 싶은 사랑을 나 자신에게 먼저 주고 있는지,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만큼 그들의 세계도 나는 이해하려고 했는지, 나는 그들과 내가 다르다는 사실을 사랑의 부족으로 내가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래서 천천히 가슴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호흡해 보세요. 길게 내쉬면서 나를 있는 대로 받아준 사람들의 얼굴을 쭉 떠올려 봅니다.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냥 내가 아플 때 말없이 나를 지켜준 누군가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던 눈빛, 목소리, 손길, 이 감각들을 기억하면서 수용의 감각을 가슴 안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그리고 그 말을 이제 내가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거죠. 감정이 흔들려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겠고, 일이 잘 되지 않아도 나를 실패한 존재로 만들지 않겠다고. 나는 나의 모습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전체를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해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방식으로 고치려 하기보다는 당신이라는 존재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랑이 없다고 단정 짓지 않고 당신만의 언어로 표현되는 그 사랑을 잘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존엄을 해치는 행동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지는 않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나는 나를 지키고 나를 지키면서도 마음을 닫지 않는 이 지혜를 잘 배우겠습니다. 라는 따뜻한 에너지를 가슴으로 흘려보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의식을 목과 목구멍 주변에 5번째 차크라의 자리로 옮겨봅니다. 아주 맑은 하늘빛이 나의 목과 턱과 어깨를 이렇게 감싸면서 표현하지 못하고 삼켰던 말과 감정이 여러분의 호흡을 따라 조금씩 풀려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5번째 차크라는 나의 진실을 표현하는 자리이자 다른 사람의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자리이고, 특히 친구라는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가족 안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랑 있을 때는 그냥 이유 없이 막 웃게 되고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마음도 자연스럽게 꺼내놓고, 그 사람 앞에서는 조금 어리석어 보여도 되고 약해 보여도 되고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해방감을 느낍니다. 아주 좋은 친구라는 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를 고치려 듣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존재예요. 그렇게 내가 나 자신에게조차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 역시 나의 거울이죠. 친구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으면서도 한구석에서는 이렇게 질투가 올라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친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또 가까워질 때는 내가 조금 소홀해진 것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고, 늘 내가 먼저 연락하나? 라고 느낄 때는 서운함이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 감정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질투라는 거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서도 아직 갖지 못했다고 느끼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는 신호일 수도 있고, 그 서운함은 그 관계가 나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반복되는 희생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거든요. 편하게 호흡하시면서 잠시 한 친구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조금 더 나다워졌던 그 사람. 힘든 시기에 특별히 나에게 해결책은 주지 않았지만 나는 네 편이야 라는 느낌을 준 사람, 혹은 관계가 멀어진 뒤에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알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당신을 통해 내가 웃는 법을 배웠고, 이해받는 따뜻함도 배웠고, 때로는 서운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관계가 무엇인지도 배웠습니다. 우리 인연이 계속 이어지든 여기서 멈추든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안에 하나의 감정과 지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을 떠올려 봅니다. 고마웠어요. 미안했어요. 라는, 혹은 서운했어요. 라는.
당신과 함께라서 참 즐거웠어요. 라고 그 어떤 문장이든지 억지로 전달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안에서 진실하게 인정해 봅니다. 나는 나의 진실을 공격하지 않고 잘 표현하겠습니다. 사랑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모든 말을 삼키지 않겠습니다. 라고. 나는 상대의 이야기를 잘 들으면서도 나의 감정을 지우지 않고 나의 감정을 말하면서 상대를 함부로 상처 입히지 않은 성숙한 언어를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 에너지를 나의 목에다가 전달해 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의식을 미간 안쪽 6번째 차크라의 자리로 옮겨봅니다. 깊고 맑은 남색빛이 이마 안쪽에서 서서히 밝아지면서 이 사건의 겉 표면으로만 보던 시선이 그 아래에 숨어있는 감정들과 반복되는 패턴과 더 넓은 의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비슷한 종류의 관계를 반복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딜 가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늘 내가 돌봐줘야 하는 사람에게 이끌릴 수도 있고 혹은 가까워질수록 마음을 닫는 사람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사람의 얼굴과 이름은 바뀌었지만 관계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이 비슷하다면 그 삶은 어쩌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하나의 패턴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나는 믿었을까? 왜 누군가를 도와줘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꼈을까? 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끌릴까? 왜 나는 평화로운 관계는 지루함을 느끼고 이 불안한 관계에서 더 강한 사랑을 느낄까? 이런 질문들은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지고 온 오래된 생존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겁니다. 어쩌면 부모에게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느낀 어린 나는 어른이 된 뒤에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이번에는 반드시 사랑을 얻어내려고 했을 수도 있고요. 어린 시절에 가족의 감정을 책임졌던 어린아이는 성인이 돼서도 힘들고 불안정한 사람을 돌보면서 사랑받으려고 했을 수도 있고 나의 욕구를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던 나는 늘 괜찮은 척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관계에서 도망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미간에 숨을 보내면서 최근의 관계 하나를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조금 떨어져서 바라봅니다. 그 장면 속에는 상대방도 있고 나도 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장면 안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더 넓은 곳에서 관찰하는 의식입니다. 누가 옳은지부터 판단하지 말고 그 관계가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을 자꾸 반복해서 깨우는지를 가만히 살펴봅니다. 버려질까 두려운지 혹은 인정받고 싶은지 아니면 내가 통제를 하고 싶은지 지켜주고 싶은지 혹은 자유롭고 싶은지를 그리고 조용히 질문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어떤 부분을 비춰줬을까요? 이 관계는 내가 무엇을 배우도록 초대했을까요? 더 많이 참는 법입니까? 아니면 이제 그만 참는 법입니까? 더 깊이 이해하는 법입니까? 아니면 분명하게 아니라고 말하는 쪽입니까? 붙잡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놓아주는 사랑일까요? 답을 급하게 막 만들지는 말고요. 이 질문이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냥 가만히 둡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모든 관계를 아름다운 교훈으로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쓰리고 어떤 사람은 아직 내가 용서할 준비가 안 됐고 또 어떤 사건은 의미를 찾기 전에 충분히 슬퍼하고 분노해야 할 이유도 있습니다.
의식이 넓어진다는 것은 이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분명히 나를 아프게 했지만 이 경험이 나의 남은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두지는 않겠다라고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흡할 때마다 남색빛이 미간에서 더 맑아집니다. 나는 사람의 겉모습과 행동만 보지 않고 그 관계가 내게 보여준 의식의 패턴을 바라봅니다. 나는 나의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해석하는 방식과 앞으로의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반복하는 대신에 새로운 사랑의 방식을 배울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지혜와 통찰의 에너지를 심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천히 여러분의 의식을 정수리 위에 7번째 차크라로 올려봅니다. 머리 위에서 밝은 보랏빛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색 빛이 피어나면서 그 빛이 정수리를 통해서 머리와 얼굴, 목과 가슴까지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느껴보세요. 정수리 차크라는 나와 너의 분리를 넘어서 더 큰 의식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자리이고, 또 우리가 왜 그토록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사랑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는지를 조금 넓게 이해해보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완성해주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안에 잠들어 있는 감정과 가능성을 깨워주기 위해서 만납니다. 어떤 만남은 내 안에 사랑을 깨워주고, 어떤 만남은 또 나에게 용기를 깨워주고, 어떤 만남은 질투와 분노를 깨워서 내가 아직 치유하지 못한 부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만남은 아무 조건 없이 내 곁에 머물면서 내가 원래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조차 그들의 행동이 옳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 경험들을 통해서 나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또 누군가의 인정이 없어도 내 가치를 지키는 법을 배웠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잃지 않는 법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아픈 관계가 내 인생에서 가장 단단한 경계를 세워주게 했고, 또 가장 외로웠던 시간들이 나 자신의 가장 충실한 친구가 되도록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이 정수리 위의 빛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까지 내 삶을 지나간 사람들을 하나의 긴 행렬로 떠올려 봅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은 어린 시절의 친구부터 나를 칭찬해준 선생님, 혹은 처음으로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해준 사람, 혹은 나를 크게 실망시킨 사람, 나를 사랑해준 가족들, 나를 떠나지 않는 사람, 나를 떠난 사람들까지 내 인생이라는 무대에 잠시 등장해서 어떤 감정들을 깨우고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남겼는지를 조용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죠. 당신들이 나에게 준 사랑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남긴 상처는 나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지 않도록 잘 놓아주겠습니다. 당신들에게서 배운 것은 간직하고 당신의 삶까지는 내가 책임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든 만나지 않든 당신과의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된 나 자신을 더 깊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인연의 목적이 영원히 함께 같이 있는 데만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고 어떤 사람들은 한 계절만 머물고 어떤 사람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도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고, 인연의 길이가 그 의미의 깊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어떤 에너지가 깨어났고 내가 얼마나 더 넓은 존재가 되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가만히 되뇌어 보는 거죠. 나는 이 모든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경계와 수용과 용서와 자유를 배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와 끝까지 함께할 필요는 없고 떠난 사람도 나의 삶에 남긴 의미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나를 사랑해준 사람에게는 감사하고 나를 아프게 한 경험에서도 나를 지키는 지혜를 배우고 나 역시 그 누군가의 삶에 사랑과 배움의 흔적을 남기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자, 이제는 머리 위에 흰 빛이요. 이 미간을 지나서 쭉 목을 지나고 가슴과 명치를 지나 아랫배, 골반, 다리와 발바닥까지 하나의 긴 빛의 기둥으로 연결되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이 위대한 의식의 빛이 관계에 관한 모든 깨달음을 머릿속에만 남겨두지 않고 나의 현실 속에 작은 행동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온몸에 뿌리내려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관계는 결국 나와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방식을 바꾸기 전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바라봅니다. 나는 나의 실수에 어떤 말을 건네는지, 또 지칠 때는 나를 얼마나 몰아붙이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따뜻한 위로를 건네면서 나한테는 너무 혹독한 건 아닌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가슴에 두 손을 살짝 올려보고 나 자신에게 천천히 말해보는 거죠. 지금까지 참 사랑받기 위해서 애썼구나.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네 마음을 숨기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했고 또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워서 싫은 것도 받아들이고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라고 누군가가 너를 선택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네 마음을 들어주고 누가 너를 사랑하지 못했다고 해서 네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고 믿지 않을게 라고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가슴 안으로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또 길게 내쉬면서 오래된 관계의 긴장들을 흘려보냅니다.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서 배운 지혜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가져갈 필요가 없는 죄책감과 원망과 집착들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 조금 느슨하게 손을 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애쓰기 전에 잠시 바라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의 어떤 마음이 깨어나는지, 이 관계 속에서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을, 또 집착이 아니라 신뢰를, 침묵 속의 희생이 아니라 따뜻하고 분명한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이 넓어진 의식을 몸 안에 온전히 담은 채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시면 천천히 눈을 뜨시면 됩니다. 함께 명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